안녕하세요. T4 리눅스의 불량 펭귄입니다. 오늘부터 그 리눅스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 그 뭐 일반적인 리눅스 뭐 자료들은 굉장히 사실 구글링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구글로 통해서 있는 것들 말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이나 구글에서 일반적으로 흔하게 볼 수 없는, 혹은 뭐 있더라도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지나가는 부분들, 그런 팁이 될 만한 요소들을 한번 보려고 동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알아볼 뭐 과제는, 뭐 과제라기보다는 그 우리가 시스템 운용을, 리눅스 시스템 운용을 하다 보면 특정 패키지나 프로세스를 패치나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리눅스 OS에서 기본적으로 레파지토리라든가 RPM 베이스로 제공하는 패키지들은 어차피 의존성 관리를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뭐 굳이 상관은 없는데, 소스 컴파일 형태로 설치를 했거나 뭐 별도로 설치한 패키지들은 의존성 관리를 별도로 해줘야 돼요. RPM 베이스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나 패키지들을 업데이트를 할 때 정작 이 프로세스들이 어떻게 의존성을 갖고 있는지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을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RPM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RPM 뭐 마이너스 QR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그 해당 패키지의 뭐 의존성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할 수도 있고, 뭐 LDD 커맨드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패키지 프로세스가 컴파일 됐을 당시에 사용되었던 뭐 공유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 그런 리스트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거나 혹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컴파일 당시에는 뭐 LDD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 당시에 이제 참조했었던 공용 라이브러리들을 보여주는 거기다 보니까 내가 사용했던 라이브러리들은 보여지는데, 내가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다른 프로세스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RPM 베이스로 작성이 된, 베이스로 패키징이 되어 있는 이제 어떤 그런 패키지들은 자동으로 그런 것들을 의존성 관계나 디펜던시가 있는 애들을 자동으로 같이 패치를 해줘요. 근데 역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스 컴파일 베이스로 별도로 설치한 애들은 그런 것들이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을 해가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과정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지켜봐 주시고, 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제가 지금 샘플로 설치한 시스템이 CentOS 7 버전인데, 이게 LSB 릴리즈가 설치가 안 돼 있나요? CentOS 7.6 버전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내가 원하는 커맨드가 없을 때 그 커맨드를 찾아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것도 일종의 팁인데, 옵션 중에 프로바이드라는 옵션이 있거든요. 이 옵션을 사용하게 되시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LSB 릴리즈 커맨드를 쓰려고 했는데 없었잖아요. 저렇게 쓰시면 돼요. 릴리즈 이렇게 치시면 얘가 어떤 패키지에 포함이 돼 있고 뭘 설치를 해야지 설치가 되는지를 보여줘요. 저는 지금 64비트 시스템이라서 요 패키지를 설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y install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SB 릴리즈 -a -a 역시 또 동일하게 이제 CentOS 7.6이라고 나왔고 릴리즈 7.6이라고 나왔죠.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저는 OS 버전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이 커맨드를 사용을 한 거고, 뭐 팁으로 저런 커맨드가 없을 때 저 프로바이드라는 옵션을 사용을 하면 찾을 수가 있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일단 오늘 하려고 하는 이제 특정 프로세스의 뭐 의존성 관계,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이 시스템에 있는 프로세스들을 좀 확인을 해보면 뭐 쭉쭉쭉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파치 프로세스가 떠 있네요. 시스템 CTL 아파치가 떠 있고요. HTTPD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HTTPD라는 패키지가 있죠. 이제 프로세스가 떠 있죠. 이 프로세스가 설치되어 있는 이제 어떤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RPM 커맨드를 사용을 해서 QF 옵션을 사용을 해서 하게 되면 이 패키지 안에, RPM 패키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려는 건 이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어떻게 의존성 관계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보시면, 잘못했네요. RPM 베이스로 작성이 되어 있는 패키지들은 그 해당 패키지 명을 가지고 RPM-QR 옵션을 주게 되면 의존성 관계 패키지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해당 프로세스로 조회를 하고 그 프로세스가 어떤 패키지로 패키징 됐는지, 그리고 그 패키지는 다시 어떤 의존성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조회를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뭐 의존성들이 있대요. 이렇게 보시면 조회를 하시면은 이런 마인.점 타입이라는 파일에서도 얘를 쓸 수도 있고요. 이런 얘네들도 의존성의 관계가 있고요. sh 이런 RPM 라이브러리라든가 각종 공용 라이브러리 얘네들도 의존성 관계가 있대요. 근데 사실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100%가 아니에요. 사실은 실제로 RPM을 이 HTTP 패키지를 RPM 베이스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베이스의 RPM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을 보여준 거지, 이 HTTPD라는 프로세스가 제공을 하는 라이브러리라든가 혹시 다른 프로세스가 참조해서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 확인을 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LDD라는 커맨드는 usrsb 밑에 HTTP 이렇게 치게 되면 이 프로세스가 컴파일 됐던 당시에 사용한 이 공유 라이브러리, 시스템 공유 라이브러리 목록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도 볼 수 있지만 RPM-QR이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스 컴파일 베이스로 작성이 돼 있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의존성 관계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걔는 RPM DB도 없고 LDD로 확인한다고 해도 이런 공유 라이브러리를 어떤 애들을 사용해서 컴파일이 됐는지만 확인됐을 뿐이지, 실제로 이 프로세스나 이 패키지가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어떤 프로세스가 갖다 쓰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들을 알아보려고 해요. 그걸 알아보는 핵심 방법은 사실은 간단해요. lsoff라는 커맨드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사실 이 lsoff라는 커맨드는 사실 예전 레거시 시스템들, 하드웨어 파워가 좋지 않던 시스템들, 예전 유닉스라든가 예전 리눅스에서는 잘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lsoff라는 것들은 시스템에 지금 로드되어 있는 모든 참조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라든가 각종 프로세스들이 어떻게 관계를 갖고 있고 뭘 참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정보를 실시간으로 다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에 약간의 리소스를 좀 사용을 하게 돼요. 근데 그래서 예전에 시스템을 관리하시던 분들은 이 lsoff를 사용하시는 걸 극도로 민감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요. 요새 원체 하드웨어 파워가 좋아져서 이 lsoff 사실 한번 친다고 해도 시스템이 부하 안 걸려요. 이렇게 부하 안 걸리고 업타임 한번 볼까요? 없어요. 이거 지금 제가 2코어짜리 VM인데, 이 코어짜리 VM에서 lsoff 아무리 돌려도 없거든요. 이게 로드 에버리지 안 올라가요. 이게 그 정도로 부하가 없고, 실제로 되게 미션 크리티컬하고 리얼타임으로 반응하는 그런 그런 데 필요한 시스템들에 대해서는 약간 주의를 할 필요는 있을 수가 있겠어요. lsoff를 사용을 하더라도 모니터를 좀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요새는 원체 하드웨어 파워가 높아져서 이 lsoff를 이제 쓰는 것들을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게 쓰라고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사실은 쓰라고 만든 프로그램인데, 추적을 하라고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걸 못 쓰면 어떡할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이 lsoff를 가지고 내가 추적을 확인하려는 프로세스가 어떤 프로세스에 참조가 되고 있고 어떤 라이브러리들을 쓰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과정들을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lsoff라고 치시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들을 좀 볼까요? 어떤 값들이 나오는지 보시면, lsoff를 치시면 이제 시스템에 실행된 어떤 프로세스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PID, 실행된 PID, 그거에 대한 유저, 그리고 걔들이 어떤 파일들을 참조를 하는지, 어떤 장치들을 참조하는지가 다 나오게 돼요. 이렇게 메모리 정보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공용 라이브러리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lsoff 치시고 그랩으로 HTTPD만 쳐도 아파치 프로세스가 지금 참조를 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라든가 모듈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예. 사실은 얘네가 의존성 패키지인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아파치 프로세스를 패치를 했을 때 이런 공용 라이브러리들을 사용을 하고 이런 프로세스들을 참조를 하더라. 결국엔 그게 의존성인 거잖아요. 걔들이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너무 어지럽잖아요. 이게 뭐 뭔지도 모르겠고 너무 많아. 그리고 사실은 얘네 같은 경우에는 아파치 패키지 안에 또 다 들어가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잘 정리를 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또 쉘 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짜서 쓰잖아요. 우리가 이제 로직은 알았잖아요. 내가 찾으려는 프로세스, 그 프로세스가 이제 어떤 파일들을 참조를 하는지, 그리고 그 파일들이 어떤 패키지에 담겨 있는지 그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엔 로직이잖아요. LSOF의 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첫 번째 열하고 아홉 번째 열이 결국엔 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미리 사실 쉘을 작성을 해놨어요. 보시면 체크 lib.sh라는 뭐 쉘을 뭐 미리 작성을 해놨는데 뭐 별거 없어요. 뭐 그냥 뭐 이런 뭐 어레이 패키지 같은 것들 이제 배열 변수에 뭐 만들어서 이렇게 넣는 거고. 보시면 이게 결국엔 키예요. 모기가 날아다녀. 이 lsof를 실행을 해서 아까 똑같이 실행을 해서 내가 어떤 프로세스를 찾을 건지 프로세스 네임을 앞에서 이제 그 파라미터 변수로 받게끔 돼 있죠. 이제 샘플로 제가 http라고 넣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변수를 받을 거고 그 변수의 값이 전체 이제 열에 있어야 되는데 단 조건은 이제 이제 첫 번째 값이 요 값 안에 들어가는 것들,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check proc라고 해서 변수를 만들었잖아요. 예. check proc의 값이 첫 번째 열에 포함이 되는 것들을 찾아서 전체 아홉 번째 열들을 출력을 해달라. 그래서 소트를 해서 유니크한 값만 뽑아내고 그 중에 불필요한 값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그랩 옵션을 사용을 해서 이런 지시자들이 들어간 것들은 빼버려라. 그리고 실제로 앞에 슬래시로 시작하는 애들만 리스트로 찾겠다. 그래서 proc lib 리스트라고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 리스트를 포문으로 다시 받아서 포문으로 받으면 이제 리스트 구문 변수로 이제 들어갈 거잖아요. 걔가 하나하나의 이제 그 구문 이제 리스트가 되는 거고 그 리스트를 다시 받아서 이제 패키지 그 체크 패키지라고 해서 변수를 다시 선언을 해서 아까 우리가 프로세스의 절대 경로를 가지고 rpm-qf 옵션을 하면 패키지 네임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패키지 네임을 변수화하고 찾은 패키지 네임을 아까 위에서 선언한 어레이 패키지라는 배열 변수에다 넣고 그래서 그렇게 포문을 다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우리가 수동으로 이제 lsof httpd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왔던 것들을 아홉 번째 열에 나왔던 이 각각의 파일들, 라이브러리들이 어떤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어떤 패키지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찾게 돼요. 예. 실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check lib.sh httpd 실행을 하시게 되면 지금 httpd 프로세스는 이런 이제 뭐 파일들하고 라이브러리들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거에 이제 패키지는 이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 파일들이다. 그래서 걔를 결과적으로 종합을 해보니 총 22개의 의존성을 갖고 있고 이런 패키지들의 의존성을 갖고 있더라 라고 표현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나온 패키지 중에 여기서 어떤 파일 중에 RPM 패키지가 조회가 안 되는 것들은 단순하게 여기서는 표현을 해주고 여기서는 패키지가 확인이 안 된다고 표현을 해줘요. 그렇게 쉘을 짜놨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쉘은 사실은 뭐 자기 입맛에 맞게 그냥 짜시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제가 짜던 습관들이 있어서 이렇게 뭐 배열도 쓰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건데 사실은 뭐 더 좋게 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그냥 뭐 참고 이렇게 짤 수도 있다는 거 참고만 하시고 로직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전해들을 찾을 것인가. 그래서 lsof 커맨드를 가지고 내가 패치하고자 혹은 확인하고자 하는 패키지 프로세스를 찾아서 모어를 하게 되면 맨 아홉 번째 이제 그 lsof의 결과물 중에 아홉 번째 라인에 나오는 현재 이 프로세스가 참조하고 있는 파일이나 라이브러리들, 뭐 장치들 그런 것들 목록을 가지고 의존성을 확인을 하면 된다. 뭐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RPM 베이스, 윤 베이스로 작성된 애들은 단순하게 이제 그 RPM 뭐 QR 옵션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LSO프를 통해서 의존성 관계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로직들을 파악을 한 후에 자기가 입맛에 맞게끔 쉘 스크립트를 짜게 되면 그 쉘 스크립트를 가지고 좀 더 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네, 요게 오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 불량 펭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